예, 이번 시간 6강 포지셔닝입니다.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입문 강좌 6강에서는 리드를 늘리는 전략 중 하나인 포지셔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6강, 7강, 8강은 리드를 늘리는, 잠재 고객을 늘리는 전략을 다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포지셔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실전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리드를 늘리는 전략으로는 크게 포지셔닝, 그리고 유료 광고, 그리고 무료 홍보의 콘텐츠 마케팅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다뤄야 할 포지셔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포지셔닝이 이루어진다면 잠재 고객은 당신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당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이란 잠재 고객의 관점에서 본 자사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포지셔닝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정리했습니다. 포지셔닝이 독창적이거나 차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잠재 고객은 당신이나 당신의 상품,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가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든 밖에 있든 광고를 보지 않는 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광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항상 휴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인터넷 뉴스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또는 SNS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메일이나 문자 확인과 같이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인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단 8초, 혹자는 6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건붕어의 기억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붕어처럼 단 8초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절에 한 4년 동안 더 심각화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카톡이나 문자가 오고 전화가 울리고 동료가 말을 또 걸거나 정말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잠재 고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주목과 관심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순간에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포지셔닝에 대해 중요한 것으로 올바른 포지셔닝의 중요성이라는 개념을 다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상품은 누구를 위한 상품도 아닌 것입니다. 타겟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잠재 고객의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포지셔닝이란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타겟을 좁히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지셔닝은 곧 세밀화된 타겟팅입니다. 사실 포지셔닝과 타겟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같은 것을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이라는 느낌일까요? 또한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라는 것은 새로운 분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이외에 아무도 없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입니다. 포지셔닝의 핵심 개념으로는 국지전, 작은 1위, 전문화, 차별화, 비교 대상을 바꾸기, 타겟팅, 이렇게 우리가 포지셔닝의 개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을 생각하면 그 핵심 개념으로는 국지전, 작은 1위, 전문화, 차별화, 비교 대상을 바꿔보기, 타겟팅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국지전이란 타겟 시장을 좁혀서 좁은 범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범위에서 싸우면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필연적으로 고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좁은 범위에서는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작은 1위란 타겟을 좁은 범위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1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자,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백두산입니다.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높은 산은 어디냐 물어보면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는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좁은 범위에서라도 1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지전을 통해 1위가 되려면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있더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낸다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없는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시점에서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또 한 번 우리는 이 충분한 수요라는 전제 조건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비교 대상을 바꾸는 것. 자, 고도의 기술이지만요, 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성분 중, 그 건강보조제 당신의 제품 중에서 그 건강보조제 성분 중에서 하나가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건강보조제는 세상에 많죠. 늘리고 늘리기 건강보조제죠. 그런데 그 성분이나 가격이 되게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건강보조제가 다른 건강보조제와 비교해서 항암제나 암수술과 비교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교의 대상이 달라진다 이거죠. 단순히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항암제와 암을 수술하는 것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그 상품을. 항암제나 암수술은 사실 뭐 비싸지 않습니까? 고통도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거가 비교하면 건강보조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경구약 모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캡슐을 복용만 하면 되니 암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비교 대상이 우리는 항암제나 그 항암 수술, 암 수술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서 우리는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타겟팅은 그 자체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적절한 타겟팅을 하는 것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포지셔닝으로 이어집니다. 포지셔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지전을 의식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지전 역시 약자의 전략인 앞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란체스터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이점 중 하나로 란체스터 전략의 이 근접 전투에서 싸울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지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지전이란 타겟을 좁은 범위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지전을 수행해야 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란체스터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란체스터 전략의 주요 요소로 약자의 전략이라 했죠. 그 약자의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화. 자, 잘 들으십시오. 란체스터 전략의 그 약자의 전략을 구축하는 몇 가지 단계입니다. 자, 그것은 차별화. 또 하나, 일점 집중. 자, 또 하나, 접전. 자, 또 하나, 작은 1위.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자의 전략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차별화입니다. 강자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서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를 통해 최대한 강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경쟁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영어 강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토익 전문, 또 혹은 비즈니스 영어 전문, 혹은 유아 영어 교육 전문, 혹은 여성 전용 영어 강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조합하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포지션을 만들어 갑니다. 자, 다음은 1점 집중입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했다면 그 영역에 모든 경영 자원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약자의 전략 세 가지 원칙 중 하나인 경쟁구역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1점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경쟁구역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약자의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비즈니스 영어 회화 전문 온라인 강사라고 포지션을 가졌다면 그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영어 회화이므로 어느 정도 영어 회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을 타겟으로 잡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의 비즈니스 영어 회화 전문 온라인 강사로 포지션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영어 회화 수준에 있겠죠? 비즈니스 영어 회화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 회화조차 너무 어려워 왕초보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학생도 비즈니스가 아니죠. 주부도 비즈니스가 아니죠. 노년층도 이제 비즈니스 관련 없는 사람들로 제외합니다.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영역에서 승부를 내겠다고 결정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점 집중을 한번 전략을 해보십시오. 자, 다음은 접전입니다. 약자의 전략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는 국지전과 접전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국지전과 접전요. 자, 접전이 뭘까요? 우리의 최종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end user, 즉 최종 소비자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그들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세일즈가 더욱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1위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별화하고 1점 집중하여 접전을 벌이는 첫 번째 목표는 작은 영역에서 1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1위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좁은 범위에서 1위가 된다면 관광객이 백두산을 보기 위해 다른 산이 아닌 바로 백두산을 찾는 것처럼 당신의 타겟 잠재 고객들은 당신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잠재 고객이 비즈니스 영어 회화 전문 온라인 강사라면 누구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떠올라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바로 그것은 뭡니까? 당신의 포지셔닝을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여전히 넓다고 느껴진다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가 비즈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자, 그렇다면 내가 비즈니스맨을 상대로 하는 영어 온라인 강사로서 내가 떠오르기에 버겁다. 그쪽 시장도 치열하다. 그렇다면 더 세분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만 엔지니어를 위한 온라인 영어 강사 이렇게 더 좁혀 들어갑니다. 비즈니스 영어 안에서도 더 좁은 범위로 한정하여서 1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자의 전략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이해되시죠? 포지셔닝에서는 타겟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시장의 일부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시장이 있고 그 중에 일부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블루오션 전략 들어보셨죠? 김희찬 교수의 블루오션 전략. 자, 이 블루오션 전략은 포화 상태인 레드오션을 피하고 경쟁기업이 손대지 않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빈 시장을 개척한다. 이래서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독점적인 승리를 거두는 전략입니다. 레드오션은 뭡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피로 물든 바다에서 레드오션이랍니다. 즉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영역을 의미하고 반면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많은 기업들이 블루오션을 찾아 독창적인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성공을 거뒀지만 사실 블루오션 전략은 매우 고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는 영역을 찾는 것이 쉽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동의되는 분야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부업으로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어플리에이터라죠. 제휴 마케팅을 한창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에이터라는 하는 일은 타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본인의 제품이 아닙니다. 타사의 상품 서비스를 소개하고 판매가 완료되면 매출의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거나 블로그를 만들거나 해서 타인의 상품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에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 선택이겠죠.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내가 선택해서 어플리에이트 활동을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죠. 그래서 판매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세일즈 스킬이 없는 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상품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이나 보통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건강식품, 제모, 다이어트, 이런 미용상품 등이 많이 어플레이트돼 활동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야가 수익성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반면 생각해 보면은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블루오션을 발견했다면 이 시장에서 곧바로 처음에 잘 돼도 또 많은 경쟁자가 그 시장을 진입할 것입니다. 금방 레드오션으로 바뀝니다. 정말로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은 수요가 없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던 시장이 수요가 없다면 이 블루오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영어 강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의 승부를 걸겠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앞서 이야기했던 건 비즈니스맨이었고요. 시장 있죠? 그 비즈니스가 너무 시장이 너무 비즈니스맨 시장이 너무 또 큰 시장인 것 같아서 본인이 만약에 엔지니어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친다. 그렇게 좁힌다고 이야기했죠. 앞서. 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트럭 운전사를 위한 영어회화 음성교재를 판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 트럭 운전사는 긴 시간을 서울, 부산, 장시간을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트럭 운전사가 긴 시간을 운전하니까 내가 음성교재 영어회화를 판매하면 잘 팔릴 것이다 라고 빈 시장이라고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만약에 전략을 세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아마도 이 상품은 잘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럭 운전사는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욕구가 없습니다. 영어 회화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라디오나 음악을 듣는 것이 더 선호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니치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니치의 함정, 틈새 시장의 함정. 니치의 함정이란 블루오션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너무너무 좁은 시장에 타겟을 맞추어 그렇게 전략을 수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뭡니까? 수요가 없는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드오션에서 승부를 보고 큰 시장의 일부를 공략해야 합니다. 자, 뭐라고요? 레드오션을 들여다보고 그 시장에서 큰 시장의 일부를 공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라는 분야는 수요가 많죠.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엄청난 수익 경쟁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차별을 통해서 이 큰 영어 회화 시장 일부를 차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외국계 기업 직원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 회화 이렇게 설정한다면 수요가 어떨까요? 수요는 있지만 틈새 시장이 되겠죠. 만약에 당신이 천재라면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레드오션에서 일부를 점유하는 승부를 거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트럭 운전사에게 영어회화 음성 파일을 판매한다는 것은 니치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큰 레드오션 시장에서 일부를 공략하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포지셔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포지셔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자,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결국 타사와 차별화하여 경쟁을 피하는 것이 포지셔닝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차별화를 위해서는 크게 고객 증가, 그리고 또 하나 혜택. 자, 다시 한번 차별화를 위해서는 크게 고객층, 자, 타겟이죠. 그리고 혜택, 베니핏이죠. 이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타겟이란, 고객층이란, 나이, 성별, 그들의 직업, 가족 구성, 그들의 소득 수준, 그들의 가치관, 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우리는 타겟층을 고려할 때 생각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자, 혜택은 뭘까요? 베니핏. 고객이 어떤 니즈, 욕구, 불만, 고통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한 해결책, 이것이 바로 혜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요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사의 요가 교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먼저 고객층으로 차별화를 고려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출산 후 여성을 위한 요가 교실. 어떠신가요? 여성을 위한 요가 교실이 아니라 출산 후 여성을 위한 요가 교실. 자,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자,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을 위한 요가 교실.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을 위한 요가 교실. 이렇게 또 차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혜택으로 차별화를 고려하는 경우, 자,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을 위한 요가 교실.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이것이 뭘까요? 비만인 사람에게는 그 살을 뺀다는 것은 혜택이 되겠죠. 그 혜택의 도구로서 뭡니까? 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건강한 몸을 얻고 싶은 사람을 위한 요가 교실. 자,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요가 교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요가 교실. 요가인데 어떤 요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사람을 위한 요가 교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결합하여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고 강렬한 욕망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포지션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을 바꾸는 포지셔닝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비교 대상을 바꾸는 포지셔닝입니다. 이것도 차별의 일종입니다. 자, 비교 대상을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온라인 영어 헤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포지션을 바꾸어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영어 회화 가정교사.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다른 온라인 영어 회화 스쿨이 아닌 영어 가정교사라고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 가정교사와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라인 영어 회화 스쿨이지만 가정교사보다 더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카톡에 보면 채팅 탭에 그 광고 같은 거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온라인 영어 헤아스쿨로 1대 다수를 상대로 하죠.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박리담회로. 근데 뭡니까? 가정교사보다 더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영어 경력 3당사라고 한다면은 자, 영어를 향상시켜 경력을 발전을 돕겠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자, 영어 경력 3당사. 영어를 향상시켜서 경력을 발전시키다고 그것을 내가 도와준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도 결국 온라인 영어 회화인데 그것을 뭡니까? 이렇게 포지션을 바꾼 겁니다. 외국인 애인을 만들기. 이렇게 또 외국인 애인을 만들려면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먼저 영어를 향상시키자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피라이팅 할 때 외국인 애인을 만드는 영어 회화. 역시 온라인 영어 회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유학. 자, 스마트폰 하나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자,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유학이라고 포지셔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지션을 전환함으로써 잠재 고객의 비교 대상을 바꾸고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면서도 이와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유리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기술입니다. 자, 포지셔닝을 만드는데 효과적이므로 꼭 앞서 이야기했던 방식을 다시 들어보시고 본인의 포지셔닝 하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에 또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포지셔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때 타겟을 좁혀 보시고 차별화해 보시고 포지션을 전환해 보십시오. 자,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로 종이에 적어가며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들과 응용, 대입을 하셔가지고 응용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포지셔닝의 예를 몇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사의 컴퓨터인 맥의 광고. 애플사 맥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고 문구에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입니다. 이렇게 대화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맥의 광고입니다. 당신도 컴퓨터잖아요. 라고 맥한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저는 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애플사의 맥이 이야기합니다. 뭔가 당신만 특별한 것 같네요. 친구처럼 친근해 보이기도 하네요. 다들 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맥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컴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항상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맺고 있어서 특별한 이름이 필요한데요. 이래서만 사용한다면 워커는 어떨까요? 맥과 워커. 자, 이렇게 이 광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각의 나라마다 그 광고에 나온 배우만 바꿔서 방영된 광고입니다. 애플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맥은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컴퓨터보다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제품으로 더 이상 나는 컴퓨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맥도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애플은 잠재고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컴퓨터들이 많을 텐데 그 컴퓨터를 살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맥을 살 건가요? 라고 독자적으로 맥이라고 포지션을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광고 예시입니다. 자, 30대부터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화장품 무료 체험 세트 신청은 지금 여기서 바로 하세요. 라고 카피가 나옵니다. 이 화장품 광고에서는 30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화장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광고는 10대나 20대 여성에게는 전혀 어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문구로 볼게요. 30살이 되어서 000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신경 쓰인다면 시도해보는 것이 성숙한 선택입니다. 자, 30대부터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화장품 무료 체험 세트 신청은 지금 바로 여기서. 자, 이 문구에서는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예시로 개인 트레이닝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트레이닝 짐요. 자, 카피라이팅은 이렇습니다. 결과에 전념합니다. 자, 카피라이트입니다. 헤드 카피, 캐치 카피. 결과에 전념합니다. 자, 이 광고에서는 그 하단에 보시면은 2개월 만에 이런 몸을 만들어 드립니다. 결과에 전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 카피라이팅입니다. 즉, 단순한 트레이닝 체육관이 아니라 2개월 동안 확실하게 몸을 개조하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자, before and after, 전, 후 보여주면서 설득력 있는 광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독자적인 포지션을 만들어내어 홍보함으로써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카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6강 포지셔닝 강의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셔닝이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포지셔닝이란 잠재 고객의 관점에서 본 자사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포지셔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지전, 작은 1위, 차별화, 전문화, 비교 대상을 바꾸는 타겟팅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약자의 전략인 란체스터 전략의 국지전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국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1점 집중, 접전, 작은 1위를 만드는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큰 시장의 일부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니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거기서 승부를 보는데 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포지셔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포지셔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별화는 고객층과 혜택이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포지션을 전환하여 비교 대상을 바꾸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포지션을 전환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가치를 높게 만들어 보이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리드 전략의 첫 번째 요소인 포지셔닝에 대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시간에는 리드를 모으기 위해 두 번째인 유료 광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자,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